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The Good Life 최인철 지음입니다. 서문 소개합니다. 행복을 넘어 Good Life로 행복에 관한 책이면서도 제목을 Good Life로 정한 이유는 행복을 순간의 기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다. 좋은 음식이 좋은 맛 이상의 것인 것처럼 삶의 행복은 순간의 행복 이상의 것이다.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Good Life로 정했다. Good Life, 즉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은 좋은 기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삶을 향한 품격 있는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한다. Good Life는 순간의 행복과 삶 전체의 행복, 즐거움의 행복과 의미의 행복,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의 총 3부로 이 책을 구성했다. 오늘 저는 각 장에서의 요점과 품격 있는 삶 10가지, Good Life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행복의 의미. 행복은 선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다. 현대인들은 행복이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가벼운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자신이 너무 행복해질까봐 경계한다. 너무 창의적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경계와 의심은 행복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되며 그 오해는 행복이라는 한자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행복이라는 한자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제각각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난다. 행복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즐거움처럼 가벼우면서 대가의 작품에서 경험하는 영감과 경외감처럼 깊이가 있다. 행복은 고통의 완벽한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자세다. 무엇보다 행복은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 하나의 감정이 아니다. 삶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슴이 설렌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이다. 챕터 2. 행복과 유전에 관한 올바른 생각. 유전자의 힘은 궤도가 정해진 기찻길이 아니다. 유전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과 특징에 관여하지만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 또한 관여한다. 그러므로 유전은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알려주는 무오류의 신탁이 될 수 없다. 유전율이란 집단 내의 개인차에 관한 개념일 뿐 한 개인의 변화를 의미하는 변화 가능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키 작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키 큰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보다 키가 더 크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이는 키 작은 부모의 키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할 뿐이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행복을 향한 노력,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긍정할 줄 아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챕터 3.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과 일상의 묘수를 부린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관한 심리주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을 다르게 배치하는 환경주의 기술도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10가지 삶의 기술을 따라 해보기를 권한다.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10가지 삶의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3. 비교하지 않는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6.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7. 돈으로 시간을 산다. 8.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9.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10. 비움으로 채운다. 챕터 4. 의미의 의미. 인간은 의미를 향한 의지가 충만한 존재다. 의미는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의미는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의미의 부재는 쾌락을 고통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굿 라이프란 의미가 충만한 삶이다. 의미에는 삶에 대한 목적의식, 소명과 자기 희생과 같은 큰 의미도 있지만 일상에서 발견하는 작은 의미도 존재한다. 의미의 일상성을 인식해야 의미 있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영국이 국민들의 의미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더 이상 뒷방 신세가 아님을 보여준다. 챕터 5. 의미와 쾌락의 차이. 굿 라이프란 의미와 쾌락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삶이다. 기분 좋은 삶과 의미 있는 삶, 향유하는 삶과 성찰적인 삶은 중첩되는 지점도 많지만 미묘하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미의 중요성은 나이와 함께 더 증가하고 의미는 홀로 있어도 경험된다. 우리가 쾌락과 의미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지 않고 의미형 인간과 재미형 인간을 오가며 균형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시간의 중재가 있기 때문이다. 신나고 즐거운 일은 당장 하고 싶어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나중에 하려고 한다. 의미와 쾌락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때로는 쾌락을, 때로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챕터 6. 소명과 성취. 굿 라이프란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다. 좋은 일이란 높은 연봉, 좋은 복지, 승진의 기회가 보장된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해답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 즉 소명이 이끄는 삶이
굿 라이프다. 행복은 성공을 포기하는 대가가 아니다. 성공과 성취를 행복의 장애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유지하는 한 의미 있는 성취를 통한 유능감과 자부심 그리고 고요함을 경험하기 어렵다. 성공해야만 행복하다는 성공지상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성공을 포기해야만 행복하다는 반성공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품격 있는 삶 10가지입니다. 1.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2.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 3. 인생의 맞바람과 뒷바람을 모두 아는 삶. 4. 냉소적이지 않은 삶. 5. 질투하지 않는 삶. 6. 한결같이 노력하는 삶. 7.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삶. 8. 가정이 아름다운 삶. 9.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삶. 10.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삶. 이 중에서 8번째 가정이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짜는 가정이 아름다운 삶, 여기에서의 가짜는 집가가 아니고 가정할 때 무엇을 가정한다 할 때 가입니다. 인간은 각자가 보유한 가정들에 의해 구분된다. 보수주의자는 빈곤을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진보주의자는 빈곤이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일부 남자들은 여자들의 노를 예스라고 잘못 가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선한 일이라고 가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절세의 수단이라고 가정한다. 인격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은 도덕적 완성의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가정들의 정확성과 품격의 문제다. 그러므로 인격 수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점검하여 나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근거가 없는 가정을 정확한 가정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가정들의 차이다. 누구나 하는 평범한 가정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기가 늦은 이유는 차가 밀렸기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늦은 이유는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정. 남을 도운 대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정.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이 안 좋고 성격이 좋으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 자신이 나쁜 일을 한 후에는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가정.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나 같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가정. 이런 평범한 가정들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이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 능력과 인품은 비례한다는 가정. 설사 결과적으로 이득이 생기더라도 남을 돕는 일은 여전히 이타적이라는 가정. 나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나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다는 가정이 훨씬 품격 있다. 품격 있는 가정이 우리를 반드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런 가정을 품고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에필로그 에필로그입니다. 굿라이프 10계명. 굿라이프의 3+7 시스템. 3가지 신호. 좋은 것의 많고 적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보들은 앞에서 소개한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의미다. 좋은 기분, good feeling, 좋은 평가, good evaluation,
좋은 의미, good meaning.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존재다. 경험하는 매 순간에 자신의 삶에 좋은 것이 많으면 그것은 좋은 기분이라는 신호로 나타난다.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할 때 좋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만족과 의미라는 신호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삶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운전하는 동안 가끔씩 계기판을 확인해야 하듯이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 good life란 이 세 가지가 양호한 상태다. 쾌, 족, 의. 좋은 기분, 좋은 평가, 좋은 의미이다. 7가지 좋은 것들.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좋은 것들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7가지의 좋은 것을 추출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의 기술, 의미의 원천,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들도 사실은 모두 이에 관한 것이다. 1. 좋은 사람. 2. 좋은 돈. 3. 좋은 일. 4. 좋은 시간. 5. 좋은 건강. 6. 좋은 자기. 7. 좋은 프레임. good people, good money, good work, good time, good health, good self, good frame. 이 7가지를 선정한 기준은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신호와의 연결성이다. 좋은 기분, 자기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강한 것들로 7가지를 선정했다. good people, 좋은 삶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삶이다. 좋은 사람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good money, 좋은 삶은 좋은 돈이 많은 삶이다. 좋은 돈이란 많은 돈이나 착하게 번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돈이다. good work, 좋은 삶은 좋은 일이 있는 삶이다. 좋은 일이란 급여가 많거나 복지 혜택이 많은 일만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일이다. good time, 좋은 삶이란 좋은 시간이 많은 삶이다. 좋은 시간이란 단순히 편안하거나 신나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다. good health, 좋은 삶이란 좋은 건강 상태로 사는 삶이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과장하자면 우리 모두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한다.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good self, 좋은 삶이란 좋은 자기로 사는 삶이다.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기분,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다. good frame, 좋은 삶이란 좋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삶이다. 좋은 프레임이란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생각이다. 또한 자신의 삶에 품격을 더해주는 생각이다. 삶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고 동시에 그 기준이 건강하면 살아가는데 거침이 없다. 그 기준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기준이 없어서다. 굿 라이프는 단 하나의 옳은 기준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참고해서 만들어 본 저자의 개인적인 기준을 하나의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하기 위해 쓰여졌다. 독자들만의 자작곡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권한다. 더 굿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